안녕하세요. 하자하자입니다. 퇴근하고 바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좀 초췌합니다. 이해해 주시라 믿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결로입니다. 겨울철이라 결로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결로를 하자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아파트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결로는 하자가 아니다 하면서 안 받아주는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콘크리트에서 습기가 다 빠지니까 1년만 기다려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아파트 CS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결로가 안 생길 거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아파트 시공사 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 창문을 열어놔라. 창문을 좀 열고 생활을 해라. 결론은 생활 습관이다. 환기를 잘 안 시켜줘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자를 조치를 안 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결로를 하자로 인정받고 조치를 받는 팁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로가 생기는 원인은 실내의 온도와 실외의 온도 차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떤 집은 결로가 생기고, 그리고 결로 때문에 석고보드가 젖고, 그 젖은 석고보드 위에 곰팡이까지 생기고요. 이 현상이 드레스룸에 생겼다고 하면 드레스룸 벽면에 그 곰팡이 발생이 되고, 그 곰팡이가 옷에까지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생활 습관의 문제다, 문을 열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결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담당자나 그 CS 직원들은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숙지를 하셨다가 그 시공사 CS팀과 이야기를 결로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꿀팁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열 공사를 했는데 결로가 생긴다? 왜 생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답은 단열 공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결로가 생긴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새집인데 왜 단열이 깨지냐? 단열이 깨지고 결로가 생기냐? 이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제가 지금 그 퇴근하자마자 막 그린 도면이니까 다른 부분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거실이고 이제 확장형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 이 부분이 발코니인데 보통 확장형으로 하기 때문에 도면을 간단하게 그려봤고요. 자, 거실에 보면 이렇게 단열재는 두껍게 해요. 10mm 이상이고요. 단열재를 경지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데 딱딱한 단열재입니다. 근데 이 단열재를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도면은 LH 표준 상세도입니다. 이 단열재를 어떻게 붙이느냐, 어떻게 붙이냐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가 콘크리트 면이고요. 콘크리트 옹벽이 돼 있고, 요게 단열재고, 그다음에 이게 또 뭐 요거는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핀 고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있는데 여기 떡본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콘크리트와 단열재 사이.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오픈을 해도 되는지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이 영상을 뭐 전 국민이 보는 건 아니니까 보시는 분들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살짝 걱정은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 구간이에요. 여기 이제 본드가 있고 요 구간이 이제 틈인데, 여기 보시면 2mm라고 있어요. 이 본드 전체를 바르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떠서 밀어서 붙이게 시공을 합니다. 근데 이 2mm라는 숫자가 가장 큰 건데, 이 골조의 수직도가 맞지가 않아서 이 2mm가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면이 요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요철이 생기거나 수직도가 안 맞아서 여기는 2mm인데 여기 이쪽에는 뭐 3, 4mm 된다든지, 만약에 수직도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위쪽이나 아래쪽은 뭐 한 군데는 벌어지겠죠. 이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이 콘크리트 옹벽이 밀실하게 타설이 되지 않아서, 밀실하지 않다는 말을 좀 쉽게 하면 다짐이라고 하는데, 다짐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콘크리트 안에 미세한 기포가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기포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기포가 남아 있다든지, 우리가 이제 층 한 층을 여기서 이제 끊거든요. 이 구간에서. 근데 이 구간에서 조인트가 처리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럼 이쪽으로도 찬기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난다고 하면 요 사이가 결로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요 틈으로 결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이 틈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면 콘크리트와 단열재 사이에 고온과 저온이 만나서 습기를 유발시키게 되는 거겠죠. 한겨울에는 내부 온도하고 내외부 온도가 차이가 40도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난다면, 거기에 환기까지 또 잘 안 된다면 결로가 안쪽에서 먼저 생기고, 이 습을 이 석고보드가 먹고 흡수하게 되고, 곰팡이균이 여기에 앉는다고 하면 곰팡이가 번져서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발생이 되고, 이 구간 안쪽 내부 공간이 드레스룸이라고 하면 드레스룸 안에 있는 옷에까지 곰팡이균이 전염이 된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이 된다면 이 정도로 결로가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곰팡이도 이렇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는 구간이 코너 구간이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 거의 한 8, 90%는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서 직원분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원인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조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무조건 생활 습관 때문에 이렇다, 뭐 1년만 더 기다려보자, 콘크리트 안에 있는 습기가 아직 안 빠져서 그렇다,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일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퇴근하자마자 영상을 만들어서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하시고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도면을 가지고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보시면 보다 나은, 좀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저희 판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또 메일 주셔도 되고요. 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